자, 이제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소환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 조사를 이제 받고 있고요. 아마도 내일쯤은 대지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분석입니다. 차은택 씨가 나왔는데요. 차은택 씨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검찰에서 연락은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검찰 관계자가 최근에 이제 기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이제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귀국을 곧 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전날에 이제 차 씨가 실제로 소유했거나 또는 대표를 지낸 그 아프리카 픽처스 등 3개 회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차 씨에 대해서도 소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차은택 씨가 나오게 되면요, 차은택 씨에 대해서 어떤 혐의들 적용할 수 있습니까? 네, 차은택 씨의 경우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인사권에 개입한 것이 가장 큰 지금 문제로 드러나고 있죠. 뭐 장관이라든지 차관을 뭐 콘텐츠진흥원장 모두 자기 마음대로 시켜줬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문화사업에 황태자로 불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은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횡령이라든지 배임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나 직권남용, 횡령이나 배임 이런 여러 가지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그 측근이라고 하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압수수색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택과 그리고 나주에 있는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사무실이 나주에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송성각 원장은 차은택 씨가 광고업체 대표를 협박해서 회사를 하려고 했다는 그 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포스코 자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 네. 호레카라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제 다시 인수되는 과정에서 송성각 원장을 통해서 어떤 그 차 씨와 어떤 그 신분을 이용해서 네. 강제적으로 인수하게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예. 자, 두 분이 법률가시니까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을 앞에 그 피의자로 지금 소환됐지 않습니까? 네, 피의자로 그렇습니다. 앞에 마주하신다면 어떤 부분부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결국 지금 이 특별수사본부가 세 팀으로 나눠진 것도 각 역할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형사부에서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모금을 함에 있어서 네. 안종범 수석이 어떻게 기업들에게 강요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고요. 이제 특수부는 대통령 문건 유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는지, 그다음에 첨단범죄수사부는 기본적으로 뭐 IT라든지 정보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뭐 태블릿 PC라든지 또 여러 가지 통화 내역, 뭐 복구라든지 뭐 지워버린 문자 메시지 복구 이런 부분들을 추궁함으로써 서로 은폐하고 허위 진술했던 부분을 캐내는 그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하여튼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전 경제석 아닙니까? 네. 이 문제가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경제석이었습니다. 근데 경제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일개 심부름꾼으로 자신의 말에 따르면 전락했는지 실제도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를 오가면서 심부름도 하고 지시를 따르고 이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네. 그것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즉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는 어떤 정도로 만나고 어떤 정도로 알고 있는지, 실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인지 네. 뭐 그럴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들을 먼저 그 관계 있죠, 그러니까 인적 관계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 최순실 씨의 어떤 그 인맥, 최순실 씨를 통해서 이 어떤 인사권이 이루어진 정황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경제수석을 하다가 왕수석이라고 하는 정책조정수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인사권의 전행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가면서 네. 이 지금 이 K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재단이라든지 미르재단의 설립 경위와 운영,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모를 리가 없습니다. 비대기라든지 WK라든지 이 설립 과정과 경위, 운영 과정 네. 이런 것들을 먼저 묻고 나머지를 이제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맞춰가는 형태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최순실 씨는 먼저 형사부에서 조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특수부 검사들이 가서 그 기록물 유출이라든가 국정개입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하고 그런 순서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순서가 준용되나요? 안전수석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설문 유출과는 이제 직접적 관련은 없는 걸로 지금 아직은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그 재단 유용 기금 유용과 설립 개입한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 형사 8부에서 최초에 배당됐던 만큼 그 부분에서 먼저 집중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면 어디 뭐 조사실이 따로 있는 것인지, 누가 옆에 뭐 입회를 하는 건지, 검사가 여러 명 있는 건지, 그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인 검사실은요. 네.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수사관들이 같은 방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는 사실은 일반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검사가 직접 질문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검사는 옆에서 듣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밑에 수사관들이 그걸 다 질문하고 답을 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검사가 다시 보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한다든지 그렇게 지시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특별수사본부가 지금 따로 차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그 특별수사본부를 제가 직접 보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각 파트를 나누어서 구조 자체는 기존의 수사관들이 하는 것보다는 직접 검사들이 직접 신문하면서 피의자 신문도 직접 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 과정이 다 녹화되는 건가요? 그 영상 이제 녹화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요청할 경우에 그래서 또 이제 동의를 할 경우에는 이제 녹화를 하는데 이것을 아마 녹화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도 녹화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나중에 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사건은 기소가 됐을 때 충분히 이제 증거를 채집함으로써 나중에 그 진술을 번복하는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피의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이제 그 녹화를 하게 되면 예.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요청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호인은 입회를 하지 않죠. 조사받을 때. 아닙니다. 입회할 수 있습니다. 입회할 수 있군요. 입회할 수 있고 입회를 원하는 또 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진술은 어디까지나 피의자가 하기 때문에 모든 질문과 응답을 피의자가 하고 간혹 무슨 강요 행위가 있다든지 이럴 때 변호인으로서 어떤 인권에 관한 좀 주의나 제재를 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피의자가 진술을 하다가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술이 필요할 때 잠깐 의논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예컨대 그 조사를 받고 무슨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근데 변호인이 옆에 있다가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지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나친 그러니까 어떤 진술을 왜곡하거나 진술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변호인의 어떤 인권 옹호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아마 김병준 총리 지명자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정됐던 시각보다 조금 더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병준 총리 지명자의 입장 발표가 있으면은 곧바로 저희가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영장 청구도 원래 2시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몇 시가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도 많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의 출석 그리고 최순실 씨 영장 청구에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 전망에 대해서 김은건 팀장과 두 분의 법률가들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